저는 은퇴한 지 벌써 6해가 넘었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낡은 금속 시계가 제 삶의 흔적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늘 들썩대는 도시의 백화점 로비가 아니라 지금은 먼지와 바람이 머무는 이 시골 마을 작은 도서관 책상머리에서 저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의 작은 마을, 인구 1000명도 채 안 되는 이곳에서 저는 한별문고라는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3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매일 아침 6시면 문을 열어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맞이합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제게 묻곤 합니다. 할아버지, 왜 백화점 사장님이 시골에 와서 도서관을 지으셨어요? 간혹 오일장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이 제 등 뒤로 수군대며 말합니다. 그 유명한 정 회장이 맞냐고, 진짜 한별백화점을 세운 사람이 맞냐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저 우석이 아재일 뿐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장터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을 팔고 온라인으로는 전국 각지의 농민들과 도시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작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억 정도의 거래가 오가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일입니다. 도시에서의 시간은 화려했습니다. 한별백화점의 창립자라는 타이틀도 대리석 로비의 조명도 저를 빛내주었습니다. 1987년 동업자들과 함께 세운 그 백화점은 지금 연매출 8,500억 원, 직원 1,200명의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세월 속엔 항상 노력보다 외모와 배경,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 줄을 세우는 편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살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별과 무시, 그건 저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삶의 그림자였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그 사람이 입은 옷, 들고 있는 가방, 신고 있는 신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으려 했지만 제가 자리를 떠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새겨왔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돈이 많든 적든 겉모습이 어떻든 말입니다. 유난히 바람이 잦은 시골의 저녁이면 작은 도서관, 마루에 모여든 아이들과 오랜 벗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생각을 더 깊게 다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는 정말 큰 가게를 하셨어요? 8살 난 민수가 제 무릎에 앉아 물어봅니다. 응, 아주 큰 가게였지. 하지만 가게가 크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커지는 건 아니란다. 제가 대답하면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왜 여기 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손목의 낡은 시계를 바라봅니다. 25년 전 백화점 개관 당시 창립 멤버들에게만 특별히 제작해서 나눠준 그 시계.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따뜻한 서비스, 진정한 품격 백화점을 세우며 우리가 다짐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이따금 제 삶이 하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소박한 현재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도 있고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바늘을 바라보면 제가 걸어온 길을, 제가 세웠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어제도 한 할머니께서 도서관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석이 아재 덕분에 우리 손자가 책을 좋아하게 됐어. 서울 가서도 꼭 큰 도서관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품격이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값비싼 풍경이 아니라 제 곁에 사람 하나하나를 따뜻하게 맞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서울에서 오는 소식들, 한별백화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제가 꿈꿔왔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고객을 돈으로 구분하고 외모로 판단하며 진정한 서비스보다는 매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시계를 만지며 생각합니다. 정말 이대로 둘 수만은 없을 것 같다고. 제가 심은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제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입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KTX를 타고 2시간 반 거리, 오랜만에 차린 정장 차림새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별백화점, 제가 37년 전 피땀 흘려 세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훨씬 더 많은 명품 매장들과 카페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한별백화점의 1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1987년 개관 당시에는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주변의 빌딩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실은 시골에서 올라온 김에 며칠 전부터 일부러 평소 차림으로 백화점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고무신, 시골 아저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누구에게는 90도로 인사하고 누구에게는 고개만 까딱하는지를, 때로는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첫날 저는 농작업복 차림으로 1층에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한 경비원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라고 답했지만 그는 계속 제 뒤를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반면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성이 들어올 때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라며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 나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그래도 브랜드가 없는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원이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한 직원에게 이 제품이 어떤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보기만 하실 거죠? 라며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구두까지 신고 겉으로는 제법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제 손목엔 그 낡은 금속 시계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백화점 개관 당시 창립 멤버들에게만 특별히 제작해 나눠준 그 시계 말입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벽 한편에 걸린 흑백 사진, 개관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제 모습이 다른 창립 멤버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그날의 희망과 다짐이 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직원들은 그 사진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아마 오래된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한 직원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제 옷차림을 훑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평범한 서류 가방, 브랜드 로고가 없는 구두, 그리고 낡은 손목시계까지. 반면 바로 뒤에서 들어온 브랜드 쇼핑백을 든 중년 부부에게는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밝게 인사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여러 개 든 중년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직원이 바로 달려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대신 눌러주고는 VIP 고객님, 혹시 오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꾼이었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직원은 그 부부와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층 VIP 라운지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제가 설계할 때 모든 고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VIP 전용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고 카드를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9층 레스토랑가에서의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테이블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직원들이 물까지 따라주며 극진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디저트는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친절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반면 소박한 차림의 노부부가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한 직원이 다가가더니 죄송하지만 지금 만석입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며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실제로는 빈 테이블이 여러 개 보였는데도 말입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자리가 날 것 같아요. 그녀는 다른 직원에게 뭔가 이야기한 후 노부부를 조용한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물도 직접 따라드리고 메뉴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메뉴는 조금 맵실 수 있어서 이쪽을 추천드려요라며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세운 이곳이 언제부터 사람을 돈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곳이 되었을까요? 최도연이라는 이름표를 단 영업부장이 VIP 고객들에게만 극진히 인사하는 모습, 평범한 차림의 고객들에게는 냉랭한 시선을 보내는 모습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8층 도서 코너에서 잠시 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던 이곳도 이제는 값비싼 인테리어 소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었던 작은 놀이 공간은 사라지고 고급 가구 전시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다시 한번 그 흑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살의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어떤 다짐을 했었을까요?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서비스, 고객 모두가 소중한 존재,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공간.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손목에 낡은 시계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계 안에 담긴 약속들이 제가 백화점을 세우며 꿈꿨던 따뜻한 공간에 대한 바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매출 8,500억 원, 직원 1,200명의 거대한 조직이 되면서 어쩌면 당연한 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백화점 밖으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뒤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레스토랑에서 노부부를 친절하게 모셨던 그 젊은 직원, 김서연 씨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아까 9층 레스토랑에 계셨던 분이시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손님께서 저희 매장을 둘러보시면서 뭔가 다른 분들과는 달리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젊은 직원에게 제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고객으로 지나갈까요? 그냥 백화점에서의 서비스가 어떤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김서연 씨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모든 고객님께 똑같이 대접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특히 오늘 보신 최도연 부장님의 태도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다르던데요. 그 노부부분들을 정말 친절하게 모셨더군요. 저는 아직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처음엔 저도 다른 선배들을 따라 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처음 백화점에 오셨을 때 받으신 대우를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어머니께서 제 생일 선물을 사주러 백화점에 오셨는데 평상복 차림이셨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어머니를 마치 물건을 훔칠 사람처럼 대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김서연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고객님이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실 수 있도록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꿈꿨던 백화점의 모습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겠군요. 네, 맞아요. 다른 직원들은 매출 압박 때문에 VIP 고객들한테만 신경 쓰라고 해요. 실적이 안 나오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고요. 저도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렇게 하세요? 글쎄요. 제가 백화점에 입사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유통학을 전공했는데 교수님께서 한별백화점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김서연 씨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별백화점은 원래 모든 고객이 소중한 존재라는 철학으로 시작된 곳이라고 하셨어요. 창립자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서비스를 추구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꼭 이곳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이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고객을 돈으로 구분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군요. 네, 적어도 제가 담당하는 고객들만큼은 똑같이 대우해드리고 싶어요.
비록 작은 변화지만 언젠가는 전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 명함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제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정우석입니다. 김서연 씨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이름인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시는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서영 같은 직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한별백화점의 창립 이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김서연 혼자서는 이 거대한 조직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좌절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직원들이 올바른 서비스 정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제 낡은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서연이 말했던 창립 이념, 모든 고객이 소중한 존재,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서비스. 그것들이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가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백화점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태도가 정말 제가 본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서영 같은 직원들이 또 있는지도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한별백화점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영과의 만남이 주었던 희망과 동시에 더 깊은 진실을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오래된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을 깔끔하게 해서 입었고 제 낡은 시계는 집에 두고 대신 빌린 명품 시계를 찼습니다. 1층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이 저를 향해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한 직원이 먼저 다가와서 몇 층으로 모셔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9층 레스토랑에서는 VIP 고객님, 특별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며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저 자신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단지 시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대우가 달라지다니요. 두 번째 실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러 오래된 운동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갔습니다. 마치 동네 운동을 다녀오는 길에 잠깐 들른 것처럼 말입니다. 1층에 들어서자마자 경비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라고 답하자 구경은 빨리 하시고 나가세요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보려고 다가가자 직원이 손님, 그건 만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 같은 제품을 자유롭게 만지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중간 정도의 차림으로 갔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평범한 가방을 들고 말입니다. 이번에는 무시당하지도 특별 대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지나치면서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서연의 일관된 모습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제가 어떤 차림으로 나타나든 그녀는 항상 똑같이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때도, 두 번째 실험 때도, 세 번째 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 특히 최도연 부장의 모습은 정말 극명했습니다. 제가 명품 시계를 찼을 때는 고객님께서는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시나요? 저희가 특별 할인 혜택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며 극진히 모셨지만 운동복 차림일 때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관찰 사흘째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목격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9층 레스토랑에 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으셨고 할머니는 작은 핸드백도 들고 계셨습니다. 최도연 부장이 다가가더니 죄송합니다만 휠체어로는 들어가시기가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고객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어서요. 우리도 돈 내고 식사하려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냐?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레스토랑 구조상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서 실제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2024년부터 더욱 강화된 편의시설 기준에도 완전히 부합하는 공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김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최도연 부장을 제지하고 두 노인분을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기 쉽도록 테이블도 조금 옮겨주고 할머니의 핸드백도 걸 수 있게 고리를 가져다 걸어주었습니다. 메뉴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음식은 조금 짤 수 있어서 이쪽을 추천드려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오랜만에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는구나. 하지만 최도연 부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후에 그녀에게 다가가서 뭔가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김서연 씨, 아까 제가 분명히 어렵다고 했는데 왜 임의로 판단하신 거예요? 부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 말고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VIP 고객들이 불편해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장님, 그분들도 똑같은 고객이십니다. VIP나 일반 고객이나 모두 소중한 분들이죠. 김서연 씨 같은 신입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요? 매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 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정체를 밝힐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김서연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김서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던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우성님, 김서연 씨 흔들리지 마세요. 진정한 서비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날 밤 로비의 흑백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999년 개관 당시의 젊은 제 모습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제 손목 시계를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동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김서연 같은 직원이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그리고 한별백화점이 다시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넷째 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10시경 9층 레스토랑 앞에서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와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으셨고 할머니는 작은 핸드백도 들고 계셨습니다. 분명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최도연 부장이 두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휠체어로는 들어가시기가 조금. 우리도 돈 내고 식사하려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냐? 할아버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레스토랑 구조상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서 다른 고객분들께도 불편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실제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법에 따라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2024년부터 더욱 강화된 편의시설 기준에도 완전히 부합하는 공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젊은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장애인이라고 밥 먹을 권리도 없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규정이. 무슨 규정이야? 법으로도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냥 가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닌가 봐. 그 순간 김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최도연 부장을 제지하고 두 분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 서연아. 최도연 부장이 제지하려 했지만 김서연은 단호했습니다. 부장님, 장애인 편의시설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님을 동등하게 모시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침 아닌가요? 김서연은 두 분을 조용한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기 쉽도록 테이블도 조금 옮겨주고 할머니의 핸드백도 걸 수 있게 고리를 가져다 걸어주었습니다. 메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음식은 조금 짤 수 있어서 어르신들께는 이쪽을 추천드려요. 국물도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오랜만에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는구나. 하지만 최도연 부장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김서연이 두 분을 모신 후에 그녀에게 다가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씨, 아까 제가 분명히 어렵다고 했는데 왜 임의로 판단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장님,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서연 씨,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 말고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VIP 고객들이 불편해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출에 영향이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김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장님,
그분들도 똑같은 고객이십니다. VIP나 일반 고객이나 모두 소중한 분들이죠. 돈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서연 씨 같은 신입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다음 인사고과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두 사람 앞에 나섰습니다. 최도연 부장과 김서연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객이 무슨 일에 간섭하냐는 표정이네요. 제가 최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군요. 죄송하지만 손님, 이건 저희 내부 업무라서. 내부 업무요? 고객을 차별하는 것이 내부 업무라고요? 김서연이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던 정우석이었습니다. 정우석님, 김서연 씨,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최도연 부장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저희 업무에 관한 일이라서 간섭받을 일이 아닙니다. 간섭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누군지 알고 나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제가 손목시계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낡은 금속 시계였지만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최도연이 그 시계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시계는 이 시계를 아시는군요. 1999년 3월 15일 한별백화점 개관 당시 창립 멤버들에게만 나눠준 특별 제작 시계입니다. 따뜻한 서비스, 진정한 품격이라고 새겨져 있죠. 김서연도 깜짝 놀라며 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럼 혹시 맞습니다. 저는 정우석 한별백화점의 공동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연은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은퇴하신 지 오래되셔서. 은퇴했다고 해서 이 백화점에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특히 제가 세운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로비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벽에 걸린 개관식 흑백 사진을 보셨나요? 그 사진 속의 젊은이가 바로 저입니다. 그때 저희가 어떤 다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최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고객이 소중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서비스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도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식당 출입을 거부하고 옷차림으로 고객을 차별하고 돈에 많고 적음으로 서비스의 질을 달리하는 것, 이것이 제가 꿈꿨던 한별백화점의 모습입니까? 김서연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최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동할 때가 왔다고. 김서연 같은 직원들이 더 이상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그리고 한별백화점이 다시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 되도록 모든 것을 바꿔야겠다고 말입니다.
제 정체가 밝혀지자 9층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고 멀리서 지켜보던 고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최도연 부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봬서. 하지만 저희도 회사 방침에 따라. 회사 방침이라고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고객을 차별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출 압박이 있고 VIP 고객 관리가 중요해서. 최도연 부장.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입사할 때 받았던 교육을 기억합니까? 모든 고객이 소중한 존재라는 우리의 기본 철학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모인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서연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점장실로 가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상민 점장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곧 이상민 점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우석 회장님? 정말이신가요? 오랜만입니다. 이상민 점장. 15년 전 과장으로 입사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셨으면, 연락을 했다면 지금 제가 본 것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점장실에 들어가자 이상민 점장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상민 점장, 당신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장애인을 어떻게 차별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점장실 벽을 둘러봤습니다. 각종 매출 달성 현황판과 VIP 고객 관리 지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 서비스 철학이나 직원 교육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출만 보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매출 압박이 심하고 매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을 위해 우리의 기본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제 눈에 점장 책상 위에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VIP 고객 우대 서비스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VIP 고객에게 우선 서비스 제공, 일반 고객 대기 시간 연장, 허용, 매출 기여도에 따른 차등 서비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서비스입니까? 이상민 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입 직원들에게 우리의 창립 정신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사팀에서. 핑계 말고 답을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 달성과 VIP 고객 관리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김서연 직원을 불러주세요. 잠시 후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점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김서연 씨, 당신은 왜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합니까? 저는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대학에서 배웠던 서비스 정신도 그렇고 무엇보다 한별백화점의 창립 이념을 듣고 감동받아서 이곳에 입사했거든요.
창립 이념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군요. 제가 이상민 점장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점장은 우리의 창립 이념이 뭔지 기억합니까? 그것은 김서연이 대신 답했습니다. 모든 고객이 소중한 존재이며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서비스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서비스입니까? 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연 씨,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이 큰 조직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상민 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점장, 내일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세요. 전 직원 회의요? 네, 1200명의 직원 모두입니다. 본사에서도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최도연 부장은 최도연이 덜덜 떨며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당분간 시골 장터에서 연수를 받게 하겠습니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직접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시골 장터요? 제가 운영하는 보령의 오일장에서 일주일간 농산물 판매를 해보세요. 그곳에서는 모든 고객이 똑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깔끔한 옷을 입든 작업복을 입든 모두가 소중한 이웃입니다. 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씨. 네, 회장님. 내일부터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김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신입이 팀장을요? 경험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우선 3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농민 직거래 코너를 설치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운영하던 플랫폼을 확대해서 1층에 상설 매장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아이 돌봄 공간과 노인 라운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VIP 전용이 아닌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말입니다. 셋째, 전 직원 서비스 교육을 다시 시작합니다. 매출 달성보다는 고객을 사람으로 대하는 교육을 우선하겠습니다. 점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평가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매출만으로 직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김서연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입니다. 한별백화점이 다시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전 직원 회의는 다음 날 오후 2시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한별백화점 1200명의 직원들이 모두 모인 것은 개관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바라본 그 많은 얼굴들에서 다양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긴장, 기대, 걱정. 안녕하세요. 저는 한별백화점의 공동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인 정우석입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중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6년 전 은퇴한 후
충남 보령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1999년 3월 15일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날을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 백화점이 문을 연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십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고객이 소중한 존재다.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서비스를 추구한다.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한다. 이것이 우리의 창립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목에 낡은 시계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그날 창립 멤버들에게 나눠준 기념품입니다. 따뜻한 서비스, 진정한 품격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37년 동안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저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객을 옷차림으로 판단하고 돈에 많고 적음으로 서비스의 질을 달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강당 안이 점점 숙연해졌습니다. 물론 매출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살아남아야 여러분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 가치를 버린 채 얻는 매출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김서연을 찾아 눈짓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김서연 직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서연이 무대로 올라오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입사원이 전 직원 회의에서 무대에 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서연 씨,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왜 우리 회사에 입사했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지.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유통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별백화점의 창립 이념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모든 고객이 소중한 존재라는 철학,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서비스라는 가치관에 끌려서 이곳에 입사했습니다. 몇몇 선배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고객을 돈으로 구분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가 담당하는 고객들만큼은 똑같이 대우해드리고 싶었어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전 휠체어를 탄 할머니께서 레스토랑에 오셨을 때 다른 직원이 입장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고객인데 왜 차별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연 씨.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김서연 같은 직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서는 이 큰 조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농민 직거래 코너를 1층에 설치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6층의 VIP 전용 라운지를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 라운지로 바꾸겠습니다. 아이 돌봄 공간과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셋째, 전 직원 서비스 교육을 다시 시작합니다. 매출 달성 교육보다는 고객을 사람으로 대하는 교육을 우선하겠습니다. 저는 최도연을 찾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평가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매출만으로 직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고객을 차별하는 직원은 아무리 매출이 좋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최도연 부장,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습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충남 보령의 5일장에서 일주일간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고객이 똑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깔끔한 옷을 입든 작업복을 입든 모두가 소중한 이웃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워오세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장급 직원이 시골 장터로 연수를 간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씨는 내일부터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번에는 더 큰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신입사원이 갑자기 팀장으로 승진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것이고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점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장.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합니다. 한별백화점이 다시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변화입니다. 저희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었는데 회사 분위기가 김서연 씨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걱정과 불안도 보였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서연 씨,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회장님께서 도와주신다니 더욱 힘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보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농민 직거래 코너의 운영 방안, 패밀리 라운지 설계, 직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실행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1층 농민 직거래 코너를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별 농장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 공간은 매일 전국의 농민들이 보내온 신선한 농산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보령에서 운영하던 작은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는 월 15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정우석 회장님, 안녕하세요. 농장터를 관리하는 박지민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명품관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자발적으로 농장터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정말 바쁘네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가 벌써 반이나 팔렸고 제주 감귤은 오전에 매진됐어요. 고객분들이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백화점에서 살 수 있다니라며 정말 좋아하세요. 농장터 한쪽 코너에서는 70대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배추를 고르고 계셨습니다. 박지민 직원이 다가가서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 배추는 경북 안동에서 온 것으로 김치 담그기에 딱 좋아요. 시식도 해보세요. 아이고, 정말 좋네. 우리 손자가 백화점에서 이런 것도 파냐고 신기해하네. 6층으로 올라가니 패밀리 라운지가 북적였습니다. 예전에 VIP 전용 라운지는 이제 모든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다른 한쪽에는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안락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체스를 두고 있었고 젊은 엄마가 아기에게 수유를 하며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회장님, 김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객 행복팀 팀장으로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분주하네요. 네, 정말 바빠요. 패밀리 라운지 이용 고객이 하루 평균 800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8.5%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어요. 김서연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농민 직거래 코너도 대성공이에요. 매출도 좋지만 무엇보다 백화점이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몰랐다는 고객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9층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만난 직원들의 모습도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객의 옷차림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는 휠체어를 탄 중년 여성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자연스럽게 휠체어에 맞는 높이로 테이블을 조정해주고 메뉴판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김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네, 처음엔 일부 직원들이 어색해했지만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직접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만난 이상민 점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매출도 6개월 전보다 15% 증가했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매출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고객 만족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후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서비스 우수 사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을 감동시킨 사례들을 공유합니다. 이달의 우수 사례는 화장품 코너의 이미경 직원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손자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화장품을 사러 오셨는데 예산이 많지 않다고 걱정하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어울리는 색상을 직접 발라드리면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제품들로 코디해 드렸어요.
이미경 직원이 감동적인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식 후에 할머니께서 다시 오셔서 손자가 할머니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고 했다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이 일이 보람있다고 느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사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로비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KBS 뉴스팀이 한별백화점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한별백화점의 모든 고객을 위한 서비스 혁신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 직거래 코너, 패밀리 라운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대하는 서비스로 백화점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김서연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모든 고객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6개월 전 정우석 회장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말씀하신 창립 정신을 되살린 것 뿐이에요. 해외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백화점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고, 싱가포르의 유통 전문 잡지에서는 한별백화점을 아시아 최고의 고객 서비스 혁신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서 최도형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령 5일장에서의 일주일 연수를 마치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나요? 보령 장터에서 농산물을 팔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거기서는 정말 모든 고객이 똑같았어요. 할아버지든 아이든 깔끔한 옷을 입든 작업복을 입든 모두가 소중한 이웃이었어요. 최도연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탄 할머니께서 제가 파는 토마토를 사주셨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휠체어 높이에 맞춰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서비스란 이런 것이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김서연 팀장 밑에서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았어요. 그 순간 김서연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최도연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도연 오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환영해요. 서연아,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해.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빈 백화점을 홀로 둘러보며 저는 1층 로비의 그 흑백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1999년 개관 당시의 젊은 제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꿈이 이제야 현실이 되었군요. 제 손목에 낡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서비스, 진정한 품격. 37년이 지나서야 이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별백화점은 이제 정말로 모든 고객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곳,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진정한 서비스가 실현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서연 같은 젊은 직원들의 열정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25년 가을, 저는 다시 보령의 작은 도서관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5일장에서 오가는 이웃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평온한 오후를 채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8살 민수가 제 무릎에 앉으며 조르듯 말합니다. 옆에는 다른 아이들도 둘러앉아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백화점 이야기요. 할아버지가 만든 큰 가게 이야기.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목의 낡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2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서비스, 진정한 품격이라고 새겨진 글씨도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단다. 지난 1년 동안 한별백화점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김서연이 팀장으로 이끄는 고객행복팀의 노력으로 백화점은 이제 전국적으로 가족, 친화적 쇼핑 공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농민 직거래 코너, 한별농장터는 월 매출 30억 원을 넘어섰고 전국 2천여 농가와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6층 패밀리 라운지는 하루 평균 1,200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가족 공간이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손자들과 함께 체스를 두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편안히 쉬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원래 서비스 우수 사례. 발표회는 이제 다른 백화점들도 벤치마킹하는 대표 프로그램이 되었고 고객 만족도는 99.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큰 가게는 이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곳이 되었단다. 어떤 옷을 입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든 휠체어를 타든 지팡이를 짚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하는 곳이 되었지. 지난달 김서연에게서 온 편지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이제 한별백화점의 고객 서비스 이사로 승진했고 전국의 백화점에서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전국의 다른 백화점에서도 저희를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한별 모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최도현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령 5일장에서의 연수를 마친 후 그는 김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객 평등 서비스 교육의 전담 강사로 활동하며 신입 직원들에게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의 관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한별백화점의 사례를 경영학 교재에 포함시켰고 일본의 주요 백화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지금도 그 가게는 잘 되고 있어요? 응, 아주 잘 되고 있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야.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게 돌아간다는 거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가게에서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장 기뻤던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KTX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젊은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옳은 일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다는 거지. 김서연 언니가 정말 대단하네요. 맞아. 그 언니가 보여준 건 아주 중요한 거란다. 한 사람의 용기와 신념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이야. 해가 저물어 가자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도서관에 앉아 제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7년 전 한별백화점을 세우며 품었던 꿈이 이제야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고객이 소중한 존재라는 가치,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서비스라는 철학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김서연 같은 젊은 세대가 그 가치를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결국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달빛이 도서관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제 손목 시계의 야광 숫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품격은 결국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데서 나온단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이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